안녕하세요, 호작가야입니다. 오늘은 뭘 찍을 거냐면은 방송작가 그리고 PD 시작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방송작가를 2년, PD를 1년 반 정도 했는데 방송계에서 3년 반, 만 4년 정도를 채웠죠.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과 방송작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PD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경험과 방송작가와 PD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PPT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목차가 목차하는 거고요. 강사,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방송 작가란 무엇인지 잠깐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이 방송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방송 작가는 작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작가에 대한 전망, 작가야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방송 작가가 하는 일, 작가의 월급, 방송 작가를 시작하는 방법 등 그리고 PD가 됐거든요. PD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름은 호종회입니다. 호작가야라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방송작가로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렸어요. 방송작가가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방송작가였고요. 유병재 씨도 방송작가셨습니다. 본업이 방송작가였는데 지금 뭐 개그맨 뭐 그 이상 연예인 그 정도로 활동하고 계시죠. 방송작가는 무엇일까? 방송작가는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시사 교양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뭐 스포츠 게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탐사대나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 열심히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많이 재밌는 거 많죠? 추정 60분, 시사 직격 이런 것들 참 재밌습니다. 동물농장, 세상에 이런 일이, 생생정보마당, 생생정보통, 생활의 달인 이런 거는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실탈출, 컬투쇼, 여성시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장르에 속하고요. 나는 솔로 요즘 아직도 핫한가요? 그리고 런닝맨까지 이것들은 예능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LCK 요즘 T1이 또 우승했나요? 지금 보고 있는 시기에도 T1이 우승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했었던 게임이죠. 이런 것들은 게임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그리고 축구나 야구 이런 건 스포츠에 속하고요. EBS 다큐 프라임이나 인간극장 이런 거는 다큐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작가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이게 정답이다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본 것입니다. 드라마 작가가 있고요. 예능 작가, 라디오 작가, 그리고 시사 교양 작가가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도깨비를 쓰신 분이라든지 그런 드라마를 작성하시는 작가분들이시고요. 예능 작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런닝맨 같은 거를 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 작가, 시사교양 작가, 이쪽 라디오 작가하고 시사교양 작가는 좀 결이 비슷하고요. 예능 작가 그리고 드라마 작가는 또 결이 좀 다를 수 있다. 예능 작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20살에 바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사교양 작가를 했다가 라디오 작가가 되기도 하고 예능 작가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사교양 작가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는 드라마 작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 작가의 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방송 작가는 왜 작가인가 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작가는 작가라고 불립니다. 왜 작가라고 불리냐면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한다. 하다못해 런닝맨을 촬영한다고 하면은 게임도 정해야지, 게스트도 섭외해야지,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되지, 장소도 섭외해야 되지, 의상도 소품 이런 것도 다 준비해야 돼. 작가가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작가다. 다 하기 때문에 작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는 분들의 방송작가분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작가는 어떤 직업인가요? 그랬더니 방송작가는 작가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일이든 다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정말 하지 말라고 세기까지 박으셨습니다. 방송하지 마라 정말 힘들다고요. 하지만 저는 겪어보고 싶었고 겪지 않으면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작가를 도전을 했고 방송작가가 됐었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또 따로 썼었가지고요. 방송작가 시작하는 방법을 튜토리얼 같은 전자책을 썼었습니다. 뭐 크몽이나 이런 곳에서 팔고 있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막내 작가가 되고 서브 작가가 되고 길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서치하고 자료조사하고 섭외하고 야근하고 커피 먹고 하식스 먹고 카톡 오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면 사회 초년생이 막내 작가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을 얼마를 버냐. 2016년 자료고요. 100만원 미만이 한 달 월급인데 100만원 미만이 11.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73%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와, 진짜 월급이 작았다. 지금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180만원이 처음 시작 월급이었습니다. 네, 16년에도 그랬고 21년에도 180만원에 시작했고 지금은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서 한 22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하지만 월급은 상당히 작게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월급도 작고 그런데 저는 왜 작가를 선택했냐면요. 방송 작가란 글쓰기 역량을 프로에게 돈 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글을 쓰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방송 작가라는 게 있었고 그 프로분들 20년 30년 되시는 메인 작가님에게 돈을 받으면서 메인 작가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1, 2년 차가 되면은 서브 작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육아를 좋아한다. 그럼 육아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 방송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거에도 지원을 하면 되고 나의 취미와 가까워진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방송이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방송계에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방송 작가를 좀 더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조언을 좀 받았었습니다. 제 졸업 때 사진인데 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방송 작가셨다가 교수님을 하셨는데 월 500, 월 1000을 벌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월 1000이죠. 월 1000. 야, 이게 억대 연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조언을 받아서 방송작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요. 좋아하는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송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면접을 봤습니다. 예, 월급 여기 180 주급으로 따지거든요. 방송 일은 한 방송이 일주일에 한 편씩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45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4주를 곱해요. 4를 곱하면은 18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방송작가는 좀 남자분은 없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 남자라는 이유로 꼼꼼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많이 떨어지게 됐고 면접 서류도 안 붙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죠. 한 20-30개? 20-30개는 적을 수 있지만 40, 50, 100개까지를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면접을 봤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프로그램과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인 줄 알았어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제작하시는 분이 면접을 보러 간 건데 아침마당인 줄 알고 가가지고 처음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쩌다가 방송작가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정말 방송작가애가 뜻이 있구나. 그런 눈으로 저를 총명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애가 좀 눈을 크게 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봤나요? 네. 그저께, 아침마당에, 누구 나오시던데,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표정이 싹 바뀌시면서, 저희는 대한민국 라이브인데요.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저는 실수했구나. 여기는 붙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백세누리쇼라는 프로그램에 또 면접을 보게 되는데 TV조선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막내 작가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게 됐고 그런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종혜인데요. 거기에 작가, 방송 작가 해서 이름을 합쳐서 호작가야로
이름을 네이밍을 하게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노트북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만 들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방송 작가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작가 팀은 메인 작가님이 보통 한 분이 계시고요. 서브 작가 1, 2, 3 뭐 연차별로 있고 막내 작가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내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PD 팀도 그렇습니다. PD도 뭐 팀장님, 뭐 PD, 뭐 서브 PD, 뭐 코너 PD, 조연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 메인 작가가 두세 명이신 분들도 있고 서브 작가나 뭐 한 8명 큰 방송은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교양은 메인 작가 한 분, 뭐 서브 작가 두세 명, 막내 작가 한 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작가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이렇게 자료조사하고 섭외하고 밤새고 주말에도 계속 연락 오고 뭐 자막했냐 뭐 섭외했냐 굉장히 힘듭니다. 주말이 없습니다. 친구를 못 만납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막내 작가 보통 작가는 섭외가 다거든요. 섭외만 하면은 다 되는데 그 백세누리 쇼라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그 의사분들 패널이 이렇게 있고 건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질환이다 뭐 질환에 대해서 판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선생님을 섭외를 해야 됩니다. 막내 작가 출근한 첫날에 의사분을 섭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백세누리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건 저의 불찰인데 아무튼 의사를 섭외하라고 하시니까 섭외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따르릉 뭐 누구누구를 섭외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페이는 얼마고요? 뭐 분장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전 뇌정지가 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아직 한 사이클이 안 돌았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 페이는 정확하게 아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메인 작가님이 이렇게 쓱 째려 보시면서 저희 휴대폰을 싹 뺏으시면서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불찰이지만 그런 시기를 겪었었던 적이 있다. 좀 잘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열심히 좀 더 인지를 잘했고 그 이후로는 열심히 잘 섭외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 좀 실수를 해야 느는 것 같기도 해요. 막내 작가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막내 작가는 프리뷰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프리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60분짜리를 만드는데 촬영분은 3시간,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촬영분이. 그거를 PD분들도 편집을 하지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멘트 이런 걸 또 찾아야 돼요. 그 촬영분 안에서. 그러니까 영상을 다 타이핑해서 문서화 시킨다. 곳이 있는지 멘트가 있는지 이걸 싹싹 봐서 이거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프리뷰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 그걸 보통 막내 작가가 합니다. 요즘 좀 맡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열심히 했다. 보통 1분을 프리뷰 작성하는데 한 10분? 내지 20분? 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고된 작업이다.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이유로 그 막내 작가 첫 프로그램이었던 백세 누리쇼를 그만두고 MBC 다큐 프라임을 하게 됩니다. MBC 다큐 프라임은 여러 가지 주제로 다큐를 만드는 건데 제가 다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 섭외도 잘 못하는데 섭외가 단데 저는 치매라는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치매 사실 섭외가 가장 어려운 게 치매거든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를 누가 자기의 가족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또 치매 환자분의 전화를 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 환자분이시니까 보통은 보호자분이 받는데 보호자분이 저희 어머니를 왜 제가 그래야 되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저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방송에 내보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섭외가 어려웠는데 그때 한 2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전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전화를 했고 2달 동안 섭외를 해서 한 4-5번을 섭외를 했었던 아무튼 그 고생을 해서 섭외를 했었던 기억이 있다. 진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 방송작가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섭외가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아무튼 그랬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방송작가분들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생정보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큐는 한 편을 했고요. 막내 작가로 교양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생생정보마당이라는 게 생생정보통 같은 건데 교양 프로그램으로 뭐 MBN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프로그램인데 아방이라고 하죠. 아침 프로그램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내 작가 생활을 하면서 서브 작가까지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서브 작가분이 갑자기 나가게 되셔가지고 제가 서브 작가가 되게 됐는데 쉽지 않은 시간의 시작이었다. 서브 작가가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촬영 구성안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촬영 구성안이라면은 이번엔 극한 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텀블러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 영상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게 동그랗게 만들고 보온이 잘 되게 만들고 한 다음에 그걸 다 방송에 어떤 조목조목 이렇게 이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PD가 촬영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서브 작가가 하게 되는데 제가 막내 작가를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하다가 갑자기 그거를 맡게 됐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아이템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를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취재를 해서 전화로 한 5시간, 3시간 이렇게 통화를 해서 뭐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뭘 협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 구조해서 구성안을 작성합니다. 구성안 작성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도 섭외해야 되고 이 사람도 섭외해야 되고 이 사람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섭외를 다 해야 됩니다. PD분께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은 이제 자막과 더빙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이 나가면 이게 한 주 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흐름으로 간다. 네, 예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밴댕이라는 주제로, 밴댕이가 그 가을인가에 나오는 생선의 종류거든요. 밴댕이라는 생선을 주제로 나는 자연산이다. 자연산 물고기를 촬영해 가는 프로그램을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 선정은 밴댕이로 됐죠. 그런 다음에 출연자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밴댕이를 어떻게 잡으시는 분. 밴댕이 어떻게 잡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취재를 합니다. 밴댕이를 잡으면 뭐도 나옵니까? 다른 것도 잡힙니까? 황석어도 나옵니다. 뭐 민챙이 알도 나옵니다. 밴댕이는 얼마나 잡히나요? 밴댕이를 팔면 얼마나 버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섭외를 합니다. 밴댕이 잡아가지고 요리도 해야 되니까 식당도 섭외를 하는 거죠. 식당도 섭외를 한 다음에 그분도 또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취재가 2-3명이 또 느는 거죠. 그러면은 취재를 한다. 그런 다음에 촬영 구성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촬영 구성안 전화를 한 걸 토대로 어디서 만나고 뭘 촬영하면 좋겠고 어느 가게에서 먼저 촬영하고 손님들은 어떤 멘트를 했으면 좋겠고 인트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를 방송 작가가 머리로 상상해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코너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코너에 맞는 분량의 촬영 구성안을 작성을 해야겠죠. 촬영해서 PD가 이렇게 편집을 했으면은 이제 후반 작업으로 더빙하고 자막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가편본을 토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 성우가 읽어주는 나레이션을 제가 또 작성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자막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생방송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 생방송이었는데 종편이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끝내요. 그러면은 수요일 생방 끝나면은 턴다고 하는데 털면서 섭외를 하고 주말이나 뭐 금요일에 또 촬영도 보내고 가편본이 또 주말에 나오면서 월요일에 뭐 작성을 해서 자막 더빙하면서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섭외는 일주일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된다. 이게 무한 루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교양 프로그램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는 전자책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상파 공중파, 뭐 요즘 유튜브도 있고, 뭐 KBS, MBC, SBS, 뭐 케이블 낚시 채널도 있고요. 투니버스, OCN, MBN, TVN, 엄청 많죠. 그리고 OTT도 있습니다. 티빙, 뭐 넷플릭스, 웨이브, 뭐 자체 제작하는 것도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유튜브도 있죠. 아이고야, 엄청 많네요. 취직할 때가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방송작가, 본사 제작과 제작사 제작 어딜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기도 하는데 본사는 좀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작사는 좀 횡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겪었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들어가서 시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뭐 보통 가장 노멀하게 워크넷을 활용하거나 미디어 잡이라고 해서 뭐 PD, 뭐 카메라 리포터들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포털 미디어 잡이 있고요. 그리고 구성 다큐 연구회, 요즘에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곳을 활용해서 구인 구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작가 카톡방도 있습니다. 작가 구인 구직방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육아 프로그램, 연예인과 함께하는 육아 프로그램, 유튜브도 하고요. OTT 송출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서브 작가 5년차에서 7년차 막내 작가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육아 관찰 예능 관심 있으면은 지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카톡방이 한 3, 4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시면은 아마 구인 구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막내 작가, 작가가 뭘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섭외를 할 수 있냐, 섭외를 잘 할 수 있냐, 이게 방송 작가의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섭외를 잘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일단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어필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제 배달 주문할 땐 제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잘합니다 라든지, 제가 콜센터 알바를 해서 전화 정말 잘합니다. 보통 섭외를 전화로 하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이 어디냐, 집이 멀어지거나 출퇴근이 멀면은 좀 금방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래서 집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멀긴 하는데 대학교 때 제가 통학을 4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지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회사 근처로 지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필을 하면 좋겠다. 오래 할 수 있냐, 요즘 MG라고 해서 좀 저도 그랬고요, 제가 했을 때도 그랬고요, 막내 작가가 일주일 또는 2, 3일하고 도망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1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2, 3년? 진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내가 오래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을 제가 보지만은 또 물어보면 좋잖아요. 면접은 제가 이렇게 받는 거지만 제가 또 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가 좀 있냐면은 월급이 언제 나오냐. 아니, 당연하지만 방송은 좀 업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마다, 제작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월급이 언제 나오는지 확실히 입사 전에 물어보면 좋고요. 다니다가 월급 언제 나오나요? 그런 것도 괜찮지만 그때 물어볼 것도 없으니까 물어보면 좋은 것들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휴무일이 언젠가요?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쉬는 곳이 없습니다. 방송 작가를 한다면은 워라벨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휴무일이 보장된 그 날이 있다면은 파악하는 게 좋겠죠. 방송 작가진들의 분위기가 좋은지, 이것들은 좀 물어볼 수도 있으면 좋겠죠. 물어보면 좋겠지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다, 만약에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눈치로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조금 그렇네 라든지. 옛날에는 방송 업계가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들은 거지만 카더라지만 테이프를 던졌다든지, 이것도 글이라고 써! 하면서 A4 용지를 던졌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파악하면 좋다. 시설이 좋은지도 한번 파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곳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좀 물어볼 수도 있지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야 되느냐,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야 될 것 같냐 라는 것도 파악하면 좋고요. 휴지통을 내가 비워야 되나? 라는 것들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는 뭐가 필요하냐 라고 말씀을 물어본다면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저는 편집을 할 줄 알았어요. PD를 할 줄 알았어서 노트북을 굉장히 무겁고 성능을 좋은 걸 샀었습니다. 2.84 이거를. 근데 결국에는 가벼운 게 짱이다. 방송 작가는 워드 프로그램 하고요, 동영상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벼운 게 짱이다. 1kg 미만. 성능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0만원, 50만원짜리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벼운 게 짱이다. 노트북만 있으면 됩니다. PD분들도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카메라도 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방송 작가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Q&A를 좀 가져보자면은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방송작가 아카데미를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아카데미를 나오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가면 돈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제 주변 사람들의 입장이고 견해고요.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는 합니다. 이게 가격이 싸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면 좋겠다. 그렇지만 인맥이 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능을 원한다. 그러면은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카데미를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력이 중요하나요?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졸이어도 되고 고졸이어도 되고 뭐 대학교를 안 나와도 되고 대학교를 나와도 되고 대학교를 나왔는데 뭐 신문방송학과라든지 문해창작학과라든지 그런 거에 상관이 없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공대 무슨 뭐 기계학과 이러신 분들도 방송작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력, 학과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엔 어떤 종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제가 방송작가가 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냥 놀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준비할 게 없고요. 책 같은 거 읽으면 평소에 좋지만 김대주 작가님들도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놀 줄을 알아야 된다. 게임 같은 걸 만들고 그런 걸 하면은 놀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놀 줄 아는, 그러니까 그냥 뭐 앉아서 이런 걸 해야 돼, 구상해야 돼 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대학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잘 노는 그런 거를 뭐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하고 친한가요? 성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막내 작가인 경우에도 뭐 성격만 좋으면 잘 보통 서브 작가분들이 맡아서 하시거든요, 연락을. 그런 분들 경우에는 친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리를 좀 둬야겠죠. 아무튼 그건 성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연애는 어떻게 하나요? 일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연애를 굉장히 못하시는 방송 작가분들도 있고 연애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성격마다 다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PD분들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같이 일하다 보면 투닥투닥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추천은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PD분들 말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게 추천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PD 시작하는 방법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콘텐츠 학과를 나와서 영상 편집을 좀 많이 했고요. 리포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수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저를 혼자 많이 촬영을 하면서 영상 편집, 촬영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방송 작가를 하면서도 PD를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PD를 어떻게 하기 시작하게 됐냐, 제가 사실은 방송 작가에 대해서 너무 섭외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육사가 되거나 뭐 아쿠아리움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PD님께서, 메인 팀장님께서 너 PD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PD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는 자연산이다 라는 프로그램과 건강의 기술이라는 뭐 건강 프로그램 코너에 대해서 많이 촬영을 하게 됐고 편집을 하게 되는데 진짜 방송은 좀 유튜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편집하는 게.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힘든 생활을 좀 1년 반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됐지만 방송을 PD를 시작하게 됐다. 제가 이렇게 먹방하는 거, 아구찜을 먹는 건데 아구 해산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맛있게 먹었다. 이땐 좀 앳돼 보였네요. 그래서 막내 PD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연출 1년, 2년 정도 하고 코너 PD 1년에서 10년, 우리 팀장님 뭐 8년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답니다. 그렇지만 섭외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촬영하고 편집을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았다. 촬영을 하러 나가야 되고 물리적으로 방송작가 교양인 경우에는 그냥 사무실에서 섭외하고 촬영 구성안만 작성하고
집에서 뭐 재택하거나 그런데 PD 같은 경우는 촬영 현장을 나가야 되고 연출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편집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카메라는 보통 캠코더하고 미러리스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미러리스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를 살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빌려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PD를 하게 되면 조연출을 하게 되면 겪는 건데 이게 떨리게 찍지 마라. 손떨방 요즘 미러리스 경우에는 손떨방이 잘 되어 있지만 이 촬영은 못 쓴다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고 뉴스처럼 찍지 마라. 왜냐하면 방송은 인터뷰만 나오면 뉴스거든요. 인터뷰 나오고 인서트 나오고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뉴스인데 생각에는 유튜브도 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뉴스구나. 내가 얘기하고 떠들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떠들고 이러는 거는 뉴스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처럼 찍지 말라는 거는 인서트만 나오고 인터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 재밌게 뭐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뭐잘 찍어내고 연출해서 찍기도 하고 생동감이 있는 뭐 소통하는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찍어 와라 라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가지고 뭐 눈사람도 만들고 눈덩이도 던지고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런 거를 상황들을 찍어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능만 봐도 지라기들 띠띠빵빵만 보십시오. 그냥 랜덤 플레이 댄스나 각종 게임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재밌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재밌는 상황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계속 깔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뭐 재밌는 분들이지만 재밌는 장치를 깔아야 판을 깔아야 또 재밌는 것들을 하겠잖아요.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재밌는 코너를 만들고 재밌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그리고 편집이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좀 많이 느꼈는데 이 앞뒤를 바꾸면 좀 내용이 느낌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엄청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는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가 싫어서 아픈 내색을 자식들에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릎은 정말 아픈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무릎이 굉장히 아픈데 돈도 없고 사실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라는 이런 멘트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또는 앞에다가 넣으면은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이 또 재밌다. PD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의 단점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전국 8도를 다 다니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힘들 수도 있다. 주말에 현장이 보통 사람들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 없을 수 있다. 책임감이 크다. 왜냐면은 촬영 현장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 촬영을 가야 됩니다. 해남에서 촬영했는데 다시 서울로 왔어요.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추가 촬영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해남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리고 시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방송은 시사의 연속인데 시사라 함은 내가 편집하고 촬영한 거를 메인 팀장님이나 방송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좀 부족할 것 같다,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면은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이 생기고 방송 나갈 때도 시청률이 좀 잘 나왔으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면서 좀 나중에는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에 병도 생기는 PD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점이 있다.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재밌다. 지방 촬영을 가면은 뭐 지방에서 맛있는 먹거리도 먹게 되고 여행하는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그런 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우가 좋다. 그냥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 분들 촬영하게 되면은 PD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과 농사를 하시면은 사과 같은 것도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취감이 있다. 방송 나가면 또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재밌고요. 동료들과의 좀 재밌는 시간, 방송을 털었다 하면은 방송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서 좀 조별과제를 계속 같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PD도 학력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나와도 다 조연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기 때문에 조연출 가면 편집은 이렇게 클릭하면 돼. 이거 하나부터 배우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키우면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관공서에서 리포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편집을 하면서 방송 기획과 유튜브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편집 실력이라든지 카메라 만져보는 그런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방송 작가 그리고 PD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방송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뭐 Q&A는 댓글 또는 뭐 강연 같은 거, 뭐 방송 작가 PD에 대해서 강연을 뭐 학교 강연 같은 거를 초청해 주고 싶다, 추천받고 싶다, 또는 줌 문의 같은 걸로 뭐 인터뷰 같은 걸 좀 더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 밑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호작가야였고요. 여러분들 방송업계에서 열심히 살아나시길 바라면서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악플을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